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조현진 회계사입니다. 조영준 회계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워낙 이제 핫한 가상화폐인 코인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과세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자. 저도 이제 주위에 보니까 이제 코인을 안 하는 분이 없을 정도로 이제 주식에서도 코인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코인 안 해요. 안 하십니까? 저도. 안 하십니까? 저는 사실 예전에 했다가 좀 물려서 지금까지 오는 케이스거든요. 뭐 새롭게 시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복구됐어요? 근데 그래서 많이 복구됐는데. 저는 많이 복구가 됐죠. 예전에 오, 한 대박. 마이너스 98%까지 갔다가 구조대 왔어? 일단은 원금만 회복했습니다. 야, 원금만 회복했어요. 구조대 왔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긴 한데 그럼 이제 도대체 지금 비트코인 이거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전혀 과세가 안 되는 건 잘 알고 계신데 앞으로 향후 지금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요. 법이 개정돼서 일단 비트코인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것도 결국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양도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세법의 입장이라 자산으로 보겠다? 네, 가상 자산이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상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일단 세법의 입장이고요. 원래는 화폐는 과세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보겠다 이제 세금 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그게 굉장히 지금 논란이잖아요. 이게 과연 그치. 비트코인이 자산이냐 이걸 가지고 있어서 이게 투자의 목적으로서의 화폐 결제 수단으로 되겠지만 이게 자산의 증식 수단으로 돼서 결국은 부를 축적시키는 그런 이제 수단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세법에서는 내가 이제 투자했는데 거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세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전에 말씀하셨듯이 죽음과 세금 피할 수 없고 결국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라가게 되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하겠다. 네, 일단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럼 도대체 어떤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냐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세법에서는 나와 있는 게 결국 양도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내가 코인을 팔았을 때 벌어들였던 판 금액에서 코인을 샀을 때 그 금액인 그 갭이 생길 거잖아요. 그 차액만큼을 이제 과세를 하겠는데 그 세목은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기타 소득으로. 네. 그러면은 팔기 전까지는 세금이 안 나온다. 일단 팔기 전까지는 세금이 안 나와요. 실현이 안 됐으니까. 실현이 안 됐어요. 미실현 소득이니까. 네. 그럼 그 적용 시기가 언제이냐라는 게 세법에서는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까지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이제 과세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내가 올해 이제 코인을 구매를 해서 올 연말까지 보유를 하다가 내년에 이제 처분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샀을 때 5천만 원에 샀다. 올해 샀는데 올해 연말에 시세가 7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나는 이제 3천만 원의 차익이 생겼잖아요. 이익이 생겼는데 그게 내년에 1억 5천에 팔았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럼 나는 5천만 원에 사서 1억 5천에 팔면 결국은 1억에 대한 시세 차익이 생긴 건데 과세 금액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2021년 시세 7천만 원 하고 1억 5천의 차익인 7,5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한데? 내 취득가액은 그게 아니잖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취득가액하고 비트코인을 과세하겠다는 그 시행일 직전에 시가랑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5천만 원하고 7,500만 원 중에 둘 중에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니까 그 7,500만 원 하고 1억 5천에 그 차익인 7,500만 원에서 과세를 한다는 건데 이게 올해 말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2021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니까 그 시행 직전에 시가랑 실제 취득한 것 둘 중에 큰 걸로 한다는 거죠. 초기 금액을 세팅을 이제 맞추겠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냐면 내 입장에서 당장 22년에 과세를 하겠다는데 애초에 구매를 했다고 그 차익은 이제 누적적인 차익이 됐겠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한 번에 과세하기가 그러니까. 근데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올해 코인을 5천만 원에 샀는데 이제 올해 연말에 시세가 3천만 원 떨어졌어요. 그럼 나는 2천만 원의 손실이 났잖아요. 근데 내년에 보니까 이게 시세가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그럼 나는 올해 5천만 원에 사서 연말에 3천만 원으로 떨어져서 시세는 이제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됐는데
이제 실제로 내년에 팔 때 8천만 원이 되니까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이 생겼잖아요. 아까 그 제가 뭐 조영준 회사면 여쭤보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이제 구매 가격하고 이제 시행하기 직전에 시가 둘 중에 큰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5천 내가 이제 시세가 떨어졌더라도 최초의 구매 가격이 5천만 원이 더 크기 때문에 그 5천만 원하고 시세 8천만 원이고 차익만큼인 3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 기타 소득 과세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2022년부터 과세를 하는 건 맞다. 그랬을 때 그러면 코인의 거래소가 결국은 이제 대금을 지급을 할 거잖아요. 그 코인을 판 사람한테. 그러면 대금을 지급할 때 어떻게 하겠냐. 보통 이제 대금을 지급한 자는 원천징수라는 걸 하는데 일반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천징수 하진 않습니다. 원천징수 하진 않고 그럼 이제 대금을 지급받는 일반 개인들이 많으니까 일반 개인들이 그 원천징수 당하지 않은 그 소득 전체에 대해서 그 다음 해 이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이제 다른 소득이 있을 거잖아요. 다른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소득이 있는데 그거를 비트코인 소득하고 합쳐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고 우리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에 분리과세되는 그거 내용도 있잖아요. 그것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같이 신고는 하지만 그 14%로 분리과세 되듯이 가상화폐도 기타 소득으로 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 시에 반영은 하지만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20%의 세율로 별도로 이제 과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소득을 받는 사람은 나 이제 기타 소득 안 해야지. 왜냐면 내가 신고를 하는 거니까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거래소 있잖아요. 그런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한테 거래 현황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정보를 제출하게끔 이런 의무도 부과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코인에 대한 거래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에 다음 달 말일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분기 거래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2분기 거래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그렇게 거래되는 현황에 대해서 세무서에 이제 정보 같은 거를 그렇게 주도록 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게 되더라도 세무서 측에서는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고소득자인데 세금을 탈루하고 그걸 전부 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맞아요. 이익이 많이 나니까 국세청에서 그럼 나 비트코인 압수하겠다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세금을 내는. 이거랑 조금 상관없는 내용인데 그거 보셨어요? 경찰서에서 벌금 이렇게 압수를 했는데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가치가 올라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을 회수를 해서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걸로 이제 국고에 환수를 한 거지. 돈 환산을 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나온 벌금이 뭐 한 10억이었으면은 국고 환산해 보니까 막 160억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래서 법 딱 개정되고 다음날 바로 팔았는데 그게 너무 어마어마한 그거여가지고 건너 듣긴 했는데 그 집행하는 사람이 그날 이제 당일날 법 바뀐 당일날 바로 다 팔아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괜히 갖고 있으면 골치 아프고 하니까. 뭐 국가가 투기를 했냐. 이거 하나 팔 때마다 가격이 엄청 크잖아. 그러니까 되게 막 두근두근 했다고. 그쵸. 약간 나름의 큰 손이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계에서. 굉장히 지금 보기에도 초안 같은 느낌이 드네요. 초안 같은 느낌이에요. 초안. 점점 정비가 되겠죠. 왜냐면은 너무 이제 지금 케이스를 물론 이제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해주신 것도 있긴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뭐 우리나라에서만 코인 거래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일어나는 데다가 코인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코인 자체로 뭔가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내가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코인 자체를 누구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래소를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콜드월렛 같이 이제 그냥 USB 같은 거 담아가지고 USB 자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도 뭐 갈 길은 조금 멀진 않나 싶어요. 사실은 뭐 실제로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2023년부터인가 이제 코인은 또 250만 원까지만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차등도 생기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약간
네. 양도소득 딱 기본공제가 250만 아, 그렇죠. 원이죠. 그 내용을 일단 250만 원을 했는데 또 그럼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이제 매매 차익을 얻는 사람들은 그 뭐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인데 아무튼 그게 이제 비트코인하고는 또 다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코인도 늘려야 되지 않냐 한도를 250만 원으로 딱 자르는 게 아니라 요 내용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세법에서는 현재는 250만 원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데 네, 오늘은 그 비트코인에 대한 그러니까 가상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년부터 이제 과세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가 될 것인지랑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제 과세 금액을 산정해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혹시라도 내년에 이제 차익이 발생해서 세금을 내실 분들 있으면 잘 유의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김리석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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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